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건강하게 글을 쓰고 강연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곤 합니다. 거창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다는 말을 하지요. 그때는 몸이 가진 기운이 넘쳐나서 웬만한 잘못은 스스로 다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60, 즉 60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그릇이 그동안의 수고를 다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아껴 주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우리 속의 오장육부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계통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아무리 가지를 뻗으려 해도 결국 쓰러지고 마는 법이지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젊은 시절에 그 나쁜 습관들을 훈장처럼 달고 삽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별일 있겠어? 라고 말하며 몸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60 이후의 건강은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몸이 나를 위해 100년을 버텨주겠습니까? 저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을 겪으며 참으로 배고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잘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행동들이 하나 둘 쌓여 결국 우리 소화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이 삶의 질을 갉아먹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화가 안 되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몸이 무거우면 생각도 무거워지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밥상 위의 습관 하나가 내 노년의 평화와 행복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제가 100년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은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뒷모습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그 길을 걸어오며 몸소 겪고 또 수많은 친구와 제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얻은 뼈아픈 삶의 지혜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자만이 우리를 병석에 눕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남은 40년, 50년을 침대에 누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꼿꼿이 서서 세상을 향해 걸어갈 것인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은 겸손해집시다. 내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고생했다 내 몸아.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길로 가겠노라. 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곁에서 여러분의 그 다짐을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입맛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자란 세대이지요. 그래서 밥상 앞에 앉으면은 나도 모르게 음식을 남기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마음이 놓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순이 넘어서도 아이고 배불러라 소리가 나올 때까지 먹는 습관은 내 몸에 독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 중 하나는 8알의 법칙입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입에서는 조금 더 달라고 아우성치고 머리에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60 이후의 위장은 예전처럼 탄력이 넘치는 고무공이 아닙니다. 넓고 얇아진 가죽 주머니와 같습니다. 그 주머니에 음식을 가득 채우면 위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숨을 쉴 틈조차 없이 몰아치면 소화액은 제 역할을 못하고 음식물은 위 속에서 썩어가며 나쁜 기운을 온몸으로 퍼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밥을 빨리 먹기로 유명하지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사느라 그랬다 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꿀꺽 삼키는 것은 내 위장에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하며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치아는 음식을 잘게 부술하고 있는 것이고 침은 소화를 돕는 귀한 약물입니다. 입에서 충분히 씹지 않은 음식은 위장에 들어가서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평생을 급하게 살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5분도 안 되어 비워내곤 했지요. 그 친구는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늘 속이 쓰리고 답답해. 제가 그렇게 천천히 먹으라고 당부를 했건만 습관을 바꾸지 못하더군요. 결국 그 친구는 노년에 큰 병을 얻어 좋아하는 음식은 구경도 못하고 죽 한 그릇도 겨우 넘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적게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다 보면은 그 식재료가 가진 본래의 맛이 느껴집니다. 땅의 기운, 햇살의 따스함, 그리고 이 밥상을 차리기 위해 애쓴 사람의 정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먹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면 그 소중한 감사함은 사라지고 오직 허기진 욕심만 남게 됩니다. 욕심은 마음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장 먼저 망칩니다. 특히 60이라는 나이는 이제까지 살아온 업보가 몸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몸을 얼마나 혹사했는지, 얼마나 내 욕심만 차렸는지가 소화불량이라는 신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식사 후에 자꾸 나른하고 속이 더부룩하며 잠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제발 나를 좀 쉬게 해달라는 눈물 섞인 부탁인 셈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배를 채우려 하는가? 아니면 생명을 귀하게 대접하려 하는가?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아까운 것은 여러분의 귀한 몸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릇은 비우되 속은 가볍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노년을 우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으십시오. 입안에서 음식이 물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세기를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당부입니다.
배부름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만이 노년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감각들도 하나둘씩 그 빛을 잃어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처럼 혀끝에서 느끼는 맛의 감각도 무뎌지기 마련이죠.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이 무뎌진 감각을 달래기 위해 자꾸만 더 강하고 더 짜고 더 달콤한 맛을 찾습니다. 예전 맛이 안 난다며 소금을 더 치고 양념을 듬뿍 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아주 위험한 유혹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입맛이 까다롭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사람치고 노년이 평온한 경우를 보기 드물었습니다. 특히 맵고 짠맛에 중독된 식습관은 우리 속을 까맣게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속의 길들은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고 약해집니다. 그 좁은 길에 소금기가 가득한 피가 흐르고 설탕의 끈적임이 남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먹는 즐거움마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먹는 것은 즐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자극에서 온다면 그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일시적인 마비일 뿐입니다. 인공적인 맛과 강한 양념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능력을 방해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겨울에 오물을 쏟아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특히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가공된 음식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것들은 편리함을 줄지 모르나 우리 몸이 스스로를 돌볼 힘을 앗아갑니다. 저는 평생을 가능하면 싱겁고 담백하게 먹으려 애써왔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아 힘든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맛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쌀밥의 은은한 단맛, 배춧잎의 시원함, 된장의 깊은 구수함이 혀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오더군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맛입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평화로운 맛이지요. 여러분, 노년의 식탁은 모름지기 맑아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세상의 거친 풍파를 견디느라 강한 맛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 음식이 맑아야 생각도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야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짓 속삭임입니다. 또한 단 것을 경계하십시오. 노년에 찾아오는 당분은 마치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몸에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다고 단 것을 찾다 보면 몸속의 생명 에너지는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외로움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대화와 산책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끔은 여러분의 밥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너무 붉거나 너무 번들거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주는 상이라며 기름진 고기나 맵고 짠 음식을 먹는 행위는 상이 아니라 벌입니다. 진정한 상은 내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벼운 채소와 소박한 곡식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양념을 덜어내고 소금을 줄여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안이 껄끄럽고 재미없겠지만 사흘만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 경이로운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혀의 탐욕을 이겨내고 담백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져가는 소화기를 살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여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비워내고 덜어내십시오. 식탁 위에 색깔이 흐려질수록 여러분의 얼굴빛은 더욱 맑게 빛날 것입니다. 혀끝의 찰나 같은 쾌락보다는 잠자리에 들 때 느껴지는 속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현명한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음식물을 밀어넣는 행위가 아니라 그 시간의 분위기와 내 마음의 상태를 함께 삼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과 식탁에 마주 앉아 보았습니다만 유독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난 채로 혹은 슬픈 마음으로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모습은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텔레비전 속에 시끄러운 소식에 화를 내며 밥을 먹거나 지나간 세월에 대한 원망을 씹어 삼키듯 식사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먹는 밥은 그 무엇보다 무서운 독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밥 한 그릇이 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마음이 평온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분노와 슬픔, 걱정을 안고 먹는 밥은 우리 몸속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소화기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요즘은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저 또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잦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대충 물에 말아 먹거나 서서 먹거나 아니면 우울한 생각에 잠겨 밥을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일수록 더욱 정성껏 밥상을 차립니다. 나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것이지요. 김영석, 오늘도 수고 많았네. 이 밥 먹고 힘을 내게나 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거나 자식 걱정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면 차라리 그 한 끼는 거르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깊게 내쉬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가라앉은 뒤에 밥상을 마주하십시오. 우리 몸은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불안하면 위장도 함께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든 위장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는 것은 스스로에게 매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식사 자리에서 남을 헐뜯거나 나쁜 말을 내뱉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식사 예절을 엄격히 따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칠애가 아닙니다.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먹는 음식의 기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뱉으며 먹는 밥은 우리 몸의 기혈을 막고 기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먹는 밥은 비록 거친 나물 뿐일지라도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흉을 보았지요. 그분은 항상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나중에는 위장이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결국 마음의 병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분을 보며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밥상에서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잠시 꺼두십시오.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대신 창밖의 바람소리나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곡식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방울이 맺혀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때 여러분의 소화기는 비로소 안식을 얻고 다시 살아날 힘을 얻습니다. 노년의 삶이 외롭고 고달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배를 채우거나 나쁜 감정을 삼키지 마십시오. 밥 한 톨, 국 한 모금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십시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내 몸도 나를 지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 세기 동안 깨달은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깊은 비결입니다. 자, 이제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식사 전에 모두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한 식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이 편안해지면 세상 모든 일이 한결 부드럽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그리고 빨리 먹는 탐욕을 버리라는 것, 자극적인 맛에 휘둘리는 혀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 그리고 어두운 마음을 품고 식탁에 앉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어쩌면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살아야 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분명히 알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발로 땅을 딛고 서서 내 손으로 밥을 떠먹으며 속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일입니다. 그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과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채우기 위해 살았지만은 예순이 넘어서는 비워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몸의 독소를 비우고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혀의 욕심을 덜어내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간단한 운동을 하고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글을 씁니다. 제 몸이 이토록 오랫동안 저를 따라와 주는 것은 제가 대단한 약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음식을 넣어주고 몸이 힘들어할 때는 가만히 쉬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속이 편안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낼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씩만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 시간을 10분만 더 늘려보십시오. 국물에 소금을 한 꼬집 덜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이 밥을 먹고 내 몸이 건강해지니 참 고맙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무너져가던 소화기를 살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속이 꽉 차고 향기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과일이 익기도 전에 썩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속을 망가뜨리는 것은 스스로를 썩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디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맑은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속이 편안한 날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얼굴에는 인자한 웃음이 머물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밥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0년을 지켜줄 버팀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그 기쁨을 꼭 누리십시오. 저도 멀리서나마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을 위해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오늘 저녁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담백한 밥상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